3월 26일 설용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4월 10일 총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마 이 선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온 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2년 동안에 뭘 했냐 이렇게 지적을 논한다면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크게 거둬들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는 3년의 늪에서 겨우 헤어났고 또 성격이 다른 문재인 정부와의 소위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의석을 적게 가지고 있는 소위 국민의힘이죠. 지금 정부가 사실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석에 눌려가지고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판을 보면 아마 핵심 주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바꾸자 이렇게 아마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주제는 뭐 나름대로 선택했다 합시다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권 심판이란 말은 5년 임기제인 대통령에게 2년 남겨놓았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의 늪 그리고 의회가 15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106석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느 것도 국민의힘의 독자적인 정책 개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이루는 국가의 미래를 서로 논의하면서 하는 정책이 아닌 또 서로 자기들의 유리한 입장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면에서 그러나 정치는 또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민주주의 가치를 확보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아주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양당이 드디어 정치의 포퓰리즘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이란 말은 소위 인기주의죠. 소위 표만을 노리고 미래가 아무 보장되지 않는 또는 걱정하지도 않는 이런 위험한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우리는 두 나라를 우선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죠. 그 나라는 아마 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부를 제일로 자랑할 만큼 석유 산유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맞먹을 만큼 석유 생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90년 이후에 세일가스라는 것을 개발해냅니다. 모래바닥에 석유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펑싹 망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석유에 의존해서 국가에 소위 공짜로 주는 것에 맛을 들려가지고 생산 의욕도 없고 아무런 자기개발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 나라가 됐어요. 자기 나라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참 우리말로 지게에다 짊어지고 한 인력거에다 싣고 가도 계란 한 줄을 못 살 만큼 화폐는 아주 폐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코인을 불과 몇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코인을 그 나라의 화폐로 대신하는 그런 해괴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예요. 그 외에 남미 여러 나라들이 그 포퓰리즘에 시달려가지고 경제가 아르헨티나만 해도 세계 10대 강국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이 소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농간한 거예요. 맛을 들이게 만들어놨다 이게. 근데 다시 포퓰리즘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은 매일 국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를 달고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거의
공약에 버금가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대통령이 당대에 이루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선거 때 민심이 아주 민감할 때 꼭 그런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종섭인가요? 그 호주 대사로 발령한 사람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명분은 당연히 있죠. 왜? 공수처에 고발당한 지가 벌써 9월 달이니까 꽤 됐지 않습니까? 작년? 근데 공수처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질 않아요. 다 계산이 있어. 그 안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참 위험한 조직이 그 해병대 소위 그 구제사업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최상병이죠. 그 양반 문제를 가지고 군이 외압을 넣냐 안 넣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데 이미 고발당한 사람, 그 사람을 왜 대사로 임명해 가지고 아무리 방위사님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거 잘못된 거라 그러니. 그 다음에 또 시민수석으로 있는 황상무, 황수석, 그 사람도 그 언론이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어요. 언론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잘못을 이 선거에 민감한 때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배나무 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마라 그랬어요. 갓에 끈을 맺지 배를 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는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 풀어주면 끈을 맬 수 있죠. 그러나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의심을 받는다. 오이 따먹는 줄 알고. 그게 민심이고, 그대 선거에 예민한 소위 더군다나 프레임 선거, 각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 프레임을 딱 둘러쓰고 있어가지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일단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즉각 거부해버린다 이게. 이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게. 근데 지금 또 한 당에서는 범죄만 해도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5건이에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당대표로서 돌아다니고, 그것도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구도 당대표를 교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포퓰리즘 중에서 얼마 전에는 1,000만 원씩 전 국민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자 이러더니 그 말은 최근에 없어지고 얼마 전에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논아줘서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자, 활력을 일으키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시장도 살고 국민들도 혜택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빚이 지난 연말에 1134조예요. 우리가 48년 8월 15일 건국을 해가지고 약 70년 동안에 짊어진 외채는 정부 외채입니다. 약 600조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400조를 더 써버렸어요. 코로나라는 3년 동안의 위기 상황도 있었고 그동안에 했던 시민복지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공무원 숫자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빌려다가 남발한 거예요. 그 돈이 이자만 1분에 1억씩이 나간다는 거예요. 1분에 1억을 공무원이 벌어서 채우려면 100만 원씩을 저축해도 8년이 걸려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외채가 윤석열 정부 2년 들어와가지고 또 140조, 134조가 늘어나서 1134조예요. 그러면 그 1134조를 참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건 상상이 안 돼요. 하루에 이자가 140억 이상씩 막 벌어져 나간다 이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수습도 안 돼요. 금 모으기도 안 돼요. 이런데 여기다 대고 포퓰리즘을 더 넣으면은 지금 어느 당대표가 25만 원씩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국민 한 사람. 그럼 5천만 원을 주려면 13조가 필요해요. 13조는 돈이 적은 돈이냐고요. 이제는 세수도 줄어들었어요. 왜냐?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죠. 양도세니 뭐
또 종합부동산 이거 걷어들이기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세수가 나와서 이 돈을 감당할 거냐. 이게 다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부채들이에요. 선거에서 정당이 옳으냐 그러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포퓰리즘, 부채를 늘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미 1960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더 이상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뭘 바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는 경제 포퓰리즘을 많이 쓴 건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썼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정부는 예산도 충분하니까 국민 한 사람 앞에 362만 원 한국 돈을 전부 베풀기로 약속을 하고 반론이 일어나요. 그런 돈 왜 주냐? 각기 감내하고 나가야만 우리 스위스 미래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68%를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당당 어깨를 폈어요. 고난을, 재난을 우리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정부만이 짊어질 일이 아니다 이게. 이건 어느 당의 책임이 아니다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1964년에 처음으로 100불을 올렸어요. 100불. 개인당 GNP죠. 100불을 올렸어요. 그리고 1억 불을 수출하고 70년대 문턱에 들어와서 80년대 가까이 와서야 100억 불을 올리고 수출의 날을 결정해요. 100억 불을 수출하고 머리털부터 돼지털까지 다 팔았어요. 왕구 만들고 신발 만들고 눈썹 만들고 그래가지고 100억 불을 올리고 수출의 날이 결정돼요.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이게 경제성장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가장 빈곤 국가 중에 하나였다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문명을 퇴치하고 무상교육을 시키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그래서 노인들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아깝지 않아요. 참 정부 부채로 생각하면 지하철 부채도 엄청나니까 그거 감당해야 되고 노인의 인구를 65세 정령 나이 수준을 75세쯤 옮기는 것도 합당하리라고 생각돼. 그러지만은 그들이 공짜를 좀 탄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눈 이상하게 뜰 거 없어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지금 아주 망가뜨리려고 생각하는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포퓰리즘을 선거라는 이름으로 베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표만 걷어들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정권 잡는다고 그 정당이 무슨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부채를 어디서 국민에게 뜯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의 핵심은 어느 당이 포퓰리즘을 더 내놓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한국 국민도 이제는 정부에 기대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안 돼요. 국가에 대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더 이상 포퓰리즘은 안 된다 이렇게 설정하고 50선거에 냉정한 우리 시민들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사람이 잘못대상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냉엄한 심판을 통해서 국가가 건전한 국가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되고 권력이 조정이 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뭡니까 도대체. 과거에 비례대표는 전문성도 있었어요. 다소 돈을 가지고 쓴다 해서 돈대표라고 전국구란 말도 썼지만 이번 비례대표는 완전히 껍데기만 비례지 다 그 정당 산하에서 하나씩 둘러씌우는 거예요. 색깔도 보지 않고. 철저한 검증도 안 돼요. 38%가 전과자들이에요.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떳떳하게 차라리 정당에다 붙여놓지.
거기서 전국구를 뽑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강조한 거예요. 영호남을 섞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선거구를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해서 거기서 3명, 4명까지 당선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 섞여 들어가요. 전라도 광주에서 국민의힘도 당선되고 경상도 대구에서 민주당도 당선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국가가 통합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감정을 녹여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변화시켜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가 왜 이렇게 뚱뚱 감정의 덩어리가 됐을까요? 그건 5.16 군사혁명 이래로 모든 경제개발 시스템들이 경상도 쪽에서 작동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구미공단, 창원공단, 포항공단, 대기업이 다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가고 왔죠. 허물어는 집에서 봉급 받아가지고 고향에 좀 버텨주고 고향 생각 그려보니 고향 일자리 없이 거기 떠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고속도로도 안 놔요. 왜 안 놓냐? 차가 지나가 버리면 관광객이 머물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그 산업의 균형을 각 지역마다 골고루 배치해 놨어요. 유명한 시계라든지 명품들을. 그리고 국제기구도 다 바꿔 넣어놨어요. 그리고 영세중립 지키면서 나라 잘 관리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아요. 소득이 지금 개인당 8만 불이에요. 행복지수가 아마 거의 뭐 10등 안에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적은 나라들이지만 덴마크니 노르웨이 다 그런 나라들 지혜롭게 살아요. 우리도 제발, 지금 북한 권력도 지금 막말질하고 있잖아요. 저거 상대할 나라가 아니에요. 내비둬도 저절로 망해요. 우리 국민만 단단히 뭉쳐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통일은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살아서 숨쉬어야 돼요. 인권이 없는데 무슨 통일이에요? 의무가.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의 색깔론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더 이상 포퓰리즘, 인기주의, 표만을 얻기 위해서 막 재정을 파탄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내놓지 말아달라, 이런 말에서 오늘 선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